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6일 20 며칠이죠 오늘? 네, 26일입니다. 26일 수요일 우리 시장 크게 반등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금리나 명분을 높였고 새로운 연중 의장으로 유력한 인물이 거론되면서 통화 정책 완화 기대가 되살아났는데요. 덕분에 코스닥 지수도 2.5% 넘게 급등한 3,960선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모두 강세익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의 짝꿍으로 여겨지는 SK하이닉스, 엔비디아 약세 소식에 강보합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2.49% 오른 877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원 환율 6원 80전 내린 1,465원에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9.3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첫 곡 다이나믹 듀오의 링마벨 띄워드렸습니다. 참 시작부터 날짜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실은 원고에 16일이라고 돼 있었는데 순간 당황한 거죠. 생방송에 아닌데? 10단이 아닌데? 그러면서 당황을 했는데 주변에 달력이 없는 거야. 다행히 컴퓨터에 날짜가 있어서 급히 보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자로 도와주신다고 26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참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차영숙님 안녕하세요. 감기가 낫자마자 대상포진이 걸렸는데 통증이 어마무시하네요. 아프죠. 이거 너무 아파요. 올해까지 다 아프고 내년엔 제발 온몸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소장님도 면역관리 건강관리 잘하세요. 저도 재작년쯤에 머리하고 귀에 대상포진 왔었어요.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다 뽑히는 그런 통증이었는데 방송하면서도 진짜 힘들었었거든요. 진짜 많이 아프셨을 텐데 통증 주사도 좀 맞으시고 진짜 무조건 잠자는 시간 늘리시고 면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차영숙님 빨리 나으세요. 3117님 소장님 나라에서 지원이 되는 정장 지급이 끝나서 저 이번 주 금요일 면접인데 정장을 살 수도 없고 꼭 빌리는데 성공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대여 기간이 너무 짧아요. 나라에서 정장도 지원을 해줬군요. 우리 3117님 주변에서 혹시 정장 필요하면 내가 도와줄게 빌려줄게 라고 하는 분 꼭 나타나실 거예요. 제가 응원 많이 할게요. 그리고 면접도 정말 끝내주게 잘 보고 오세요. 아셨죠?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1교시는 장르 불문 다양한 책을 만나는 방과 후 북카페. 2교시는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구글의 제미나이 3.0과 나노 바나나 프로에 대한 이모저모로 업데이트해드리는 방과 후 특강 준비했는데요. 오늘 강연자는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입니다.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금값이 좀 주춤한가 싶더니 다시 온스당 4,100달러를 돌파하고 있죠. 이럴 때 보통은 금을 더 사거나 팔지만 해외에서 금괴를 넉넉히 쟁여둔 초부유층과 기관 투자가들은 전혀 다른 금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금 임대, 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금은 원래 이자가 붙지 않는 자산인데 이상하죠? 부자들은 금을 빌려주고 연 2에서 7%씩 이자를 챙기는데요. 몇 그램 단위가 아니라 100만 달러, 200만 달러짜리 금괴를 보석상이나 재련소 같은 곳에 무게 단위로 빌려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자만큼 무게를 더 얹어 돌려주는 거죠.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포도 100kg만 빌려주세요. 그럼 당장 그걸로 주스 만들어서 팔고 내년에 포도 100kg에 5kg 더 얹어서 갚을게요. 즉 돈이 아니라 무게로 빌리고 무게로 갚는 거래입니다. 부자들은 금을 금고에 묵혀두는 대신 금값 상승과 이자 수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고 업체들은 금값이 비쌀 때 현금으로 사지 않아도 되니 자금이 묶이지 않아 좋습니다.
무게로 빌려오면 바로 가공에 투입할 수 있고 금값 변동 위험도 없죠. 나중에 갚을 때도 금값이 오르면 본인들이 만든 금 제품 가격도 같이 올라서 손해가 없고 금값이 떨어지면 더 싸게 금을 사서 갚으면 됩니다. 그저 빌린 무게만 맞추면 되는 자연적 해지가 되죠.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금값이 급등하면 차라리 팔았어야 더 벌었을 수도 있고 임대 기간에는 금을 바로 회수하기 어렵기도 하죠. 또 빌려간 업체가 파산하거나 가짜 금을 돌려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 임대 플랫폼들은 금마다 전자인식표, 순도검사, 보험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한때는 어려울 때 꺼내 쓰는 최후의 보루로 여겼던 금이 이제는 매년 이자를 주는 투자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는데요. 세계 경제가 불안할수록 억만장자들의 금 임대 열풍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경제부터 인문, 사회, 문학,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한 책이 있는 방과후 북카페. 오늘도 예스24 손민규 도서 MD가 책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스24 도서 MD 손민규입니다. 네, 오늘의 첫 책 한번 알아볼까요? 예, 저희 방과후 목돈연구소 청취자분들이 경제만 아니라 예술, 문화 등 다방면에 관심 많은 고급 문화 시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첫 책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제목이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이고요. 여러 방송에서 경제 현상을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김큐, 김치영 저자가 쓴 책입니다. 오전 박연미 목돈연구소 출연 중인 이정우 저자의 줄 서서 보는 그림의 비밀이라는 책을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일단은 그 책과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네, 좀 비슷한 면이 있죠. 줄 서서 보는 그림의 비밀이 경제 현상으로서의 그림 시장을 다뤘고 또 예술가를 기업가로서 조망한 책이었는데요. 김치영 저자가 쓴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는 좀 엉뚱한 접근이기도 합니다. 네, 그 명화를 보면서 막 주식 시장을 연상한다든지 이런 식의 발랄한 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읽으면서 이규 때 AI 얘기를 하실 테지만 네. AI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글, 인간의 경쟁력이라고 하면 엉뚱한 이런 발랄함이 아닐까라며 생각하면서 읽은 책이었습니다. 뭔가 엉뚱함, 발랄함 네. 이런 건 어느 부분에서 좀 느끼셨어요? 일단 보통 책을 보면 일장이 그 저자가 가장 내세우고 싶어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1장에 등장하는 그림이 클로드 모네의 세관 오두막이라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이 그림 자체가 이제 모네의 작품 중에서는 이제 수년 연장만큼은 유명하진 않은 그림인데요. 그럼에도 이 그림을 뽑은 이유는 바로 도널드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모네 작품을 좋아해요? 아니면 어떤 전개예요? 저도 그걸 또 AI에 물어봤는데 네. 그런 건 없고 일단 그 이 김치영 저자가 쓴 이유는 이제 모네가 그린 오두막이 원래는 나폴레옹 전쟁 시절에 이제 프랑스가 영국을 봉쇄하기 위해 그 지은 세관원들의 초소였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프랑스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군사력만으로는 영국을 굴복시키지 못했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봉쇄 정책을 취합니다. 유럽의 물자가 영국에 못 가게 조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초소를 지으면서 밀수를 단속했습니다. 네. 그런데 영국은 뭐 유럽이 아니라 아메리카 쪽으로 공급망을 틀어버리죠. 그러면서 또 오히려 또 이제 강대국으로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오히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프랑스 동맹국들이 힘들어집니다. 그 수출업자도 힘들어지고 수입업자도 힘들어지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치영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트럼프가 구상하는 세계 질서가 비효율적이고 성공하지 못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은 이 책의 부제가 바로 투자의 초석을 쌓는 부자 수업입니다. 네. 명화 얘기를 하면서도 투자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하는 책이고요. 개인이 투자하기에 가장 좀 손쉬운 수단은 역시 주식이잖아요. 네. 주식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에드가 드가가 그린 증권거래소의 초상들이라는 그림인데요. 네. 저도 이 그림을 처음 봤습니다. 제가 또 명화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보면 사람들이 등장해서 귓속말로 막 속닥속닥 하고 있습니다. 고급 정보겠죠. 네. 이런 걸 보면서 재료 매매라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늘 하죠. 이제 내가 들은 소식으로 이제 사고 팔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현대 시장에서도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리딩방 문제도 심각한데요. 근데 생각해 볼 건 나에게 들어온 정보는 이제 누구나 아는 정보다. 이제 투자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또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어떤 화가들의 명화를 쭉 감상하면서 그림 안에 들어있는 뭐 시대적 배경 그리고 네. 사건 뭐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서 또 찾을 수 있는 경제학적인 이론 이런 거를 쭉 따라가는 뭔가 네. 파도 타기 하는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시사점을 주나 이것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네. 손앤디님은 뭐 모네 그다음 네. 드가 그림 말고 또 인상적인 그림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 이 책이 참 투자 아이디어에 관해서도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는데요. 이제 피터르 브리헐 작품의 맹인을 이끄는 맹인이라는 그림이었고요. 네. 이 그림은 제목 그대로입니다. 6명의 맹인이 한 줄로 걸어가고 있고 선두에 선 맹인은 이미 도랑에 빠진 상태입니다. 둘째 사람도 거의 넘어진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림 이후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죠. 나머지 6명도 모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그림에서 김치영 저자는 지금 우리 세계가 복잡한 공급망으로 연결된 시대다. 어떤 나라의 선택이 그 나라의 선택에만 그치지 않고 다 안 좋게 이제 퍼질 수 있는 시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걸 또 보면서 투자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료 매매 기법도 있지만 추세 추종 매매 기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르는 종목 더 사고 이제 내린 종목은 사지 않는 그런 거죠. 이제 오르는 말에는 타라고 하고 내리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또 사실 보면은 이런 추세 매매 기법도 잘못 들어가면 무조건 이제 손해 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세계에서는 자신만의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 책도 한번 만나볼까요? 예, 두 번째 책도 어느 정도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주제입니다. 네. 올해 여름에 소개해드린 책이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치매를 연구하던 사람이 직접 치매 진단을 받고 이 치매 증상을 늦추기 위해 노력했던 이제 기록을 담은 책이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늙지 않는 데입니다. 이 책도 나오자마자 제 자연과학 순위 20위권에 진입을 했고요.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와 좀 다른 부분은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는 그 알츠하이머 진단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증상의 발현을 늦출 수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그 뇌 이제 치매 진단을 받더라도 뇌 기능 회복을 할 수 있다까지 이제 주장하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는 그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에서 말한 대로 현대 의학에서는 알츠하이머 그 치료법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네, 현대 의학에서는 그 완치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좀 소수 의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읽는 게 좋겠고요. 물론 데일 브레이드슨도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이 그 치료해놓은 그 회복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초기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나 다른 그 치매에 걸린 뇌과학자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조기 진단입니다. 근데 이 그 알츠하이머 외에도 암이든지 모든 병은 이제 조기 진단이 아니라 이제 중증 이후로 나가면은 치료법이 있다고 해도 사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기 진단에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기 진단을 못 받는 이유는 우리가 바쁘기도 하지만 뇌를 향해 갖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편견이요? 그 저도 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네. 이제 40대로 넘어오면서 부쩍 자주 쓰는 표현이 바로 그겁니다. 뭐예요? 아니면 나이 들면 그렇지 이런 거죠. 자주 있게 되거나 해야 될 일 있게 되거나 아니면 저는 아이들을 그 숙제 봐주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구구단 잘 기억 안 날 때 있거든요. 이럴 때 저도 그래요. 네, 나이 들어서 그렇지. 저도 아까 전에 날짜 기억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내가 늙어가는 걸 방치하게 되는데 네. 이 책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안 돼요? 예, 안 되고 있고요. 어떡하지?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우리가 인간이란 동물이고 이제 다른 동물들과 유전자 구성이나 원소 구성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친척벌인 북극고래의 수명이 200년 정도이고 이제 그린란드 상어 같은 경우는 500살까지 살 수 있는데 고작 50세, 60세가 뭐 늙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는 인간의 잠재 수명이 150세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네스북에 오른 저자도 제가 알기로 110세 이상까지 살았거든요. 네. 또 마침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100세 철학자로 유명한 김영석 저자가 김영석 100년의 유산이라는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106세 철학자가 길어 올린 최후의 인간아. 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106세까지도 책을 쓸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고작 이제 40대, 50대 와서 이제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네, 과학적으로도 옳지 않고. 예.
그래서 조기 진단 받아야 되는 거죠. 좀 약간 이상하다 하면 조기 진단 받으러 가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주위를 보면 이제 예기치 않게 오래 살지 못하는 경우도 보기도 하고요. 네. 아픈 채로 노년을 또 오래 버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건강 수명이라고 해서 신체적으로나 뭐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생활하는 기간, 그걸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도 하는데 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책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일단 뭐 여러 번 얘기를 한 거라서 좀 반복되는 얘기긴 한데요. 네. 이 책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이제 뭐 호르몬이라든지 신체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하는 장점이 있고요. 식단이 좀 가장 중요하죠. 알츠하이머라는 것도 이제 뇌의 염증이 일정 수준 넘어서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유해 요인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제 가장 기본이 그 먹는 걸 통제하는 건데요. 이제 정제 탄수화물 줄여야 하고 또 설탕 줄여야 하고 술 줄여야 하고 가공육 끊어야 하는 거죠. 네. 이 책은 좀 약간 극단적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얻는 칼로리의 한 70%에서 80%를 야채 위주의 식단으로 이제 꾸리라고 조언을 70에서 80을 네, 채소 그렇습니다. 위주로 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살려면 뭐 해야죠. 식당에 가도 이제 마트를 가도 우리가 좀 거의 대부분 초가공 식품이니까 이제 선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식단만큼 또 힘든 게 운동이죠. 또 네. 운동해야 되는데 이제 뇌가 산소를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을 꼭 해야 하고요. 막 수면과 휴식도 적절하게 취해야 합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사회적인 관계, 유대감과 소속감이 있어야지 우리 뇌가 계속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거 책 되게 두껍지 않아요? 이 책이 500쪽이 넘는 이제 두툼한 벽돌 책인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이제 분야 그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호르몬의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되는 이제 고유명사가 나오면 건너 뛰었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분은 제대로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일반 독자는 이런 것들 나올 때마다 좀 건너뛰면서 읽어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네. 세 번째 책도 만나볼까요? 예, 12월로 가면서 지금 날씨가 가을이라기보다는 겨울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겨울 되면은 우리 인간들은 실내로 들어가죠. 그런데 반대로 야생동물들은 인간이 사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숲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충돌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게 바로 이제 겨울이고요. 네. 또 이와 관련해서 마침 또 책이 나왔더라고요. 자연이 법을 어길 때라는 책으로 준비해봤습니다. 과학 저술가 메리 로치가 쓴 책인데 이제 메리 로치가 쓴 책이 한국에도 여러 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의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유쾌하게 썼고 재미있게 썼거든요. 어쨌든 이제 동물이 사람을 습격했다라는 뉴스가 가끔씩 보이고 있고 특히 요즘은 일본 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맞아요. 있죠. 네, 일본 곰이 많이 늘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1915년에 발생했던 이제 상케베치 불곰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런 불곰, 곰의 습격 사건에는 달리는 댓글이 있죠. 네. 우리나라 반달고슴곰 어쩌려고 이렇게 풀어놨냐 이런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자연이 법을 어길 때 책 표지 보면은 여기 네. 등장하는 동물도 마침 곰이더라고요. 네. 곰이 습격하면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 그렇죠. 저희도 알아야 될 게 한국에도 지리산에 있긴 하지만 네. 일본에 간다든지 그 캐나다나 미국에 간다든지 자연 그 공원에 가면 곰 습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검색해 보니 일본에서는 이미 5만 마리가 넘는 이제 곰이 살고 있고 이제 25년에는 역대 최다 숨진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13명이나 이제 돌아가신 거고요. 이런 피해가 우려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제 자연이 법을 어길 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통사고로 계속 사망하고 있고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운행을 원천 정지시킨다든지 건설 건축 활동을 금지하는 건 아니지 않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동물이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동물 자체를 멸종시킨다는 건 지금 동물권이 많이 중요해진 지금으로서는 이제 가능한 선택지가 아니고요. 다만 각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곰이 인간을 먹이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대형 포유류거든요. 네. 곰과 비교하면 그렇게 덩치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물론 불곰이 엄청 크긴 하지만 네. 그래서 보통은 곰들이 와서 인간을 먹기 위해서
이제 그런 충돌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네, 도시로 내려오거나 마을로 내려오면 먹을 게 있잖아요. 쓰레기통 뒤지거든요. 네.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발견하면 친구들아 와 이러면서 지금 오면서 또 인간이랑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쓰레기통이 안 열리게 하는 조치만으로도 무려 그 습격 비율을 6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6분의 1로 줄인다고 해서 완전 없앨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곰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식처럼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뒤돌아서서 도망치면 큰일 납니다. 이제 뒤돌아서 도망친다는 거는 곰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에게도 제가 당신의 먹이니까 쫓아와 주세요를 이제 보내는 신호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죽은 척해요? 만화 그 이제 이소부에 동화처럼? 나오죠. 이소부에서 나오는데 이제 죽은 척하면 진짜 죽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곰이 와서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여기저기 물어보고 고기면은 이제 먹어버리는 거죠. 이제 곰을 만났을 때나 야생동물 만났을 때 가장 이제 필요한 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결코 작은 덩치가 아닙니다. 네. 평소대로 하는 거죠. 난 너에게 관심 없으니 넌 너대로 갈 길 가라. 그래도 오면 이제 뭐 보통 숲이나 산에서 마주칠 수가 있으니까 스틱 같은 게 있으면 스틱을 이제 두 팔 크게 벌려서 마치 내가 실제로는 엄청 크게 이제 보이게 몸을 부풀리는 거죠. 그러면서 때로는 소리도 내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계속 쫓아온다. 이러면 이 책에서는 어쩔 수 없다. 목숨을 꼭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야생에 갔을 때는 혼자서 움직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리지어서 움직이는 게 야생동물과 충돌하지 않는 이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다른 동물 이야기도 뭐 짧게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예, 곰은 그렇게 사람을 뭐 죽이긴 하니 많이 죽이지 않죠. 근데 코끼리는 인도에서 몇백 명을 죽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인도에서 몇백 명을 죽여도 곰은 그 사람을 죽이면 바로 찾아내서 곰을 죽이거든요. 이제 네. 곰이 계속 인간을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근데 코끼리는 인간을 주로 밟거나 이제 쳐서 죽이는데 이제 코끼리는 인도에서 영험한 신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농민들은 이제 그 좀 반발이 있죠. 이제 계속 농산물을 해치니까요. 이런 인도식 해법도 있고 이제 또 새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버드 스트라이커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양한 나라에서 인간과 동물이 충돌하고 있고 계속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이제 담은 책이 바로 자연이 법을 어길 때였습니다. 그리고 늙지 않는 뇌 첫 번째 소개한 책은 한 점 그림으로 읽는 경제였습니다. 손민규 도서 M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상식, 지식, 투자 노하우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여림님, 소장님 요즘 깜깜해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드네요. 아이 등원시켜야 하는데 아침마다 못 일어나서 울고불고 전쟁입니다요. 정말 아침에 등원, 등교 정말 전쟁이죠. 저도 오늘 아이가 짜증을 내서 또 버럭했더니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또 뭐 주변 엄마들 연락 받으니까 신나게 뛰어노는 동영상 받으니까 얘는 또 그렇게 있고 나만 속이 좁구나. 내가 철이 없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커튼을 이제 착착 펴서 펼쳐가지고 좀 빛을 아침부터 받아야 잠도 확 깨고 일단은 일어나는 게 중요하긴 한데 참 저도 참 어려운 일이라서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송여림님 우리 힘내자고요. 신보라님 둘째 돌보며 라디오 틀어놓고 종일 듣다 항상 4시 10분에 첫째 하원하러 나가느라 듣고 싶은 부분에서 끊겨서 무척 아쉽고 억울했는데 어제부터 유치원에 더 있다 오는 덕에 쭉 앉아 듣네요. 와 아이고 둘째 이쁘다. 첫째도 착하고. 야 진짜 항상 뭐 듣고 싶은 찰나에 나가야 되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다시 듣기로도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설거지 하실 때 뭐 아이 재우면서 그렇게 살살 이렇게 들으시면 그때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팟캐스트나 다시 보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보라님 오늘 감사해요. 같이 함께 해주셔서. 자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이 나라의 세계 최대 규모의 고고학 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기자 피라미드 단지에서 2km 떨어져 있어 통창 너머 피라미드 뷰가 장관이라고 하는데요. 투탕카멘 유물을 포함해 10만 점 이상의 고대 유물을 전시하고 있고 24시간 쉬지 않고 봐도 70일이 걸릴 만큼 방대한 규모라고 합니다. 퀴즈입니다.
아프리카 나일강 유역에 위치한 고대 문명의 발상지이자 최근 세계 최대 고고학 박물관이 개관한 이 나라는 어딜까요? 얼마 전에 어뉴스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기억하실까 모르겠어요. 보기 있습니다. 1번 프랑스, 2번 아르헨티나, 3번 이집트.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과후 특강은 나노 바나나 프로를 장착해서 영상도 기차게 만들어버리는 구글의 제미나이 3.0 업데이트 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새 책 AI 2026 트렌드 앤 활용 백과를 낸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아하, 네. 참 추석 특집 때 우리 새 책 나오면은 저희 어박목 나와주는 걸로 약속을 했는데 아, 역시 의리 지키러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제가 기억을 하다가 할까 말까 하다가 예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응이라고 대답해. 막 네, 이렇게 응이라고 해서 응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예진이 덕진이 한번 재밌게 진진, 네, 찐찐찐찐이야. 찐찐 좋습니다. 남매 네. 한번 잘 가보자고요. 좋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이죠. 구글이 제미나이 3.0과 함께 또 그걸 기반으로 한 이미지 생성 편집 모델이죠. 나노 바나나 프로가 나오면서 진짜 뭐 난리가 났어요. 네. 일단 나노 바나나 얘기부터. 요 녀석 저번 거보다 얼마나 나아졌어요? 일단은 제가 몇 개를 좀 만들어왔거든요. 네. 일단은 뭐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 우리 코너 중에 어뉴스가 있잖아요. 어뉴스. 어뉴스 있죠. 어뉴스의 딱 일부 대본 내용을 준 다음에 네. 이거를 갖고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만화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아, 네. 빨리 보라 들어와서 보세요, 네, 여러분. 그렇죠. 혹시 지금 만화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나 보라로 네. 보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네. 만드셨어요? 한번 아, 보여주세요. 이거 이제 만화 같은 경우에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제가 다른 것도 먼저 보여드리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네. 나올 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만화 제 말고 딴 거. 어뉴스 원고를 네, 어뉴스 원고를 그냥 그대로 넣고 해서 나서 만화로 만드셨다고요? 아래 쓴 내용으로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은 만화가 나오거든요. 오. 근데 이제 되게 놀라운 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그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한글을 제대로 못 썼어요. 지금 아래 나오고 있네요. 어머, 그쵸. 이야, 어머 원고 그대로예요. 제가 이거 시작할 때 휴대폰 이제 그만 틱톡인지 깨톡인지 너는 하루 종일 그걸 붙잡고 있니?라고 하면서 어뉴스 시작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정말 잔소리를 하는 그 만화 장면이 나오고. 네, 그리고 잔소리를 보면은 아이가 하고 있잖아요. 네. 할머니한테. 네. 네.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실제로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제일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와. 우리가 어떤 책이나 글의 내용을 주고 그냥 학습 만화로만 만들어라 이렇게 해도 4컷짜리를 만드는데 기존에 있었던 나노 바나나도 너무 잘하긴 했지만 한국 사람들이 쓸 때 제일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한글을 제대로 못 썼거든요. 근데 이제 한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나노 바나나의 최대 놀라움 중에 하나는 알아서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알아서.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로 하나하나 문장을 다 넣어주거나 이렇게 해라고 하면 했는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그냥 우리가 대본 내용 넣어주고 나서 학습 만화 만들어 그냥 4컷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만들어. 그럼 계속해서 얘가 마치 학습 만화 시리즈 같은 거를 그냥 막 만들기 시작을 해요. 캐릭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알아서 만드는데 이렇게 하는 게 그냥 제미나이 무료로도 일부 사용 가능하고 유료로 쓰면은 정말 뭐 여러 장을 쓸 수 있는 이런 오. 수준으로 그냥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야? 이거 거의 이제는 제대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네?라고 이제 놀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이제 그러면 이제 만화로 보는 어뉴스 책만 내면 되겠네요.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이렇게 고퀄의 결과물은 뭐 비싼 프로그램을 깔거나 아니면 정말 고급 인력을 쓰거나 해야 되는데 저 혼자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건을 진짜 이거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바로 따라 하실 수 있게 좀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이 나노 바나나라는 게 뉴스에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이 나노 바나나가 별도의 앱으로 있나 이렇게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별도의 앱으로 이건 있지 않고요. 네. 구글의 제미나이 안에 탑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일단은 검색에 제미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럼 구글의 제미나이가 나올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메일 계정은 하나 있으니까 네. 지메일 계정만 연동하면 쓸 수 있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는 그냥 거기다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메뉴에 보면 약간 설정 같은 버튼이 있는데 네. 그걸 누르면 이미지 생성하기라는 걸 고를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미지 생성하기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언어 모델을 고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고 모드, 그러니까 AI가 생각하는 모드를 골라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AI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림 그리기 모드만 딱 해놓잖아요. 네.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얼마큼 하냐에 따라서 이 녀석이 놀라운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줘요. 예를 어허. 들면 제가 첫 번째로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네. 만약에 저희 아들하고 제가 경주 불국사에 놀러 가고 싶어요. 근데 경주 불국사를 설명해주고 싶어요. 근데 저도 설명을 잘 못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경주 불국사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 그림을 그려줘. 설명은 잡지처럼 사진 위에다가 특정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고 펜으로 작성할 것 같은 폰트로 써줘서 만드는데 한글로 써. 그냥 이렇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야, 교과서를 펼쳐서 네. 거기 나온 불국사 그다음에 그 탑 사진에 네. 뭔가 진짜 필기를 한 것 그렇죠. 같은. 거기 뭐 다보탑, 국보 20호, 화력하고 동장적인 뭐 팔가, 목조 건물 양식의 석탑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잖아요. 와.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 제가 그냥 글자를 줬잖아요. 경주 불국사를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어라. 네. 그리고 사고 모드 생각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AI가 스스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서 내용을 봐요. 그다음에 그 안에서 이미지를 봐요. 그다음에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리는데 단순히 그리는 게 아니라 내용에 대한 설명을 보고 그 안에서 그림까지 볼 수 있는 형태인 거죠. 와, 지금 네.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네. 보이는 라디오 고릴라나 유튜브로 이 그림들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가 만든 네. 그림을 다 보실 수 있어요. 와. 꼭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를 보셔야 됩니다. 유튜브를. 네. 왜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또 제가 또 어 소장님께 선물을 하나 만들어 왔기 때문에 뭐예요? 또 또 뭐 웃기게 뭐 만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웃기는 거 아닙니다. 어 소장님이 보면 기분이 되게 좋아지신 이미지인데 네. 여기 또 이제 우리 이제 어 소장님 팬들이 많으시잖아요. 어 소장님 팬들한테 또 우리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는 어 소장님을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오.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네. 어 소장님 프로필 사진 한 장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유명한 드레스들을 찾다 보니까 오. 빅토리아 베컴의 드레스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 소장님 프로필 사진이랑 내가 원하는 이미지 그 드레스 사진을 두 장을 같이 올리면서 네. 첫 번째 이미지 속 사람에게 두 번째 이미지 속 드레스를 자연스럽게 입혀줘라고 쓰고 실행 누르면 죄송합니다. 맞지 입혀줍니다. 않습니다. 옷이. 아니요 이런 거 그렇지 아니야? 않아요. 아주 잘 전신 사진으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네, 빅토리아 베컴 드레스를 입고 있는 네. 우리 어 소장님이 어머. 어떠세요? 마음에 들어요. 아, 마음에 드시나요? 네, 뭐 실제보다 더 날씬하게 그렇죠? 만들어 주셨네요. 만약에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좀 더 날씬하게 만들어. 그럼 또 이제 자연스럽게 날씬하게 우와. 만들어줘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른바 그 지브리 그림 그리기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네. 그때 챗GPT에서 제일 안 됐던 게 뭐였냐면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려주는 걸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특정 얼굴을 뭐 지브리 스타일로 그려줘 정도는 잘하는데 네.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렇게 바꿔줘라고 하면은 캐릭터 자체가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옷을 입혀주거나 움직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별로 어색하지가 않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면 이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에 내 상상력을 더 동원하면 그 다음 작업이 됩니다. 어허.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어소장이 만들었잖아요. 네. 이 밑에다가 또 뭐라고 쓰냐면 제가 빅토리아 베컴 드레스를 입고 있으니까 네. 실제 빅토리아 베컴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라 우와. 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 결과 어머나. 네. 실제로 우와. 화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뒤에 빅토리아 베컴이라고 써 있고 네. 빅토리아 베컴의 작업실처럼 돼 있고 실제로 앉아 있는 사람이 빅토리아 베컴 비슷하게 그리고 지금 어 소장님이 빅토리아 베컴의 옷을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그냥 만드는 겁니다. 명령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팔뚝살을 조금 빼줘 이렇게. 아마 그렇게 하면은 또 줄어들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노바나나 프로를 보고 네.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요. 이제 쓸 수 있겠구나. 상업적으로 쓸 수 있겠구나. 그럼 이렇게 되면 내가 만약에 쇼핑몰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제품에다가 내가 그러네. 원하는 모델을 그냥 그려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카페를 그냥 사진으로 찍어서 거기에 뭔가 케이팝 아이돌들이 앉아있는 것 같은 거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만들어주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혹은 내가 뭔가 프로필 사진을 이제 찍어야 되는데 굳이 안 찍고도 내가 사진 한 다음에 이러이러한 프로필 사진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 만들어주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어떠한 공부를 해야 될 것도 그냥 나 이런 거 공부하고 싶으니까 너가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라고 하면은
만들어 주거든요. 아니,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네. 한편으로는 박서연님도 지금 보라보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김하영님도 방금 봤는데 놀라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무서워요. 맞아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제 나의 사진을 아니면 뭔가 계속 도용이 되거나 이런 조작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네. 걱정도 드는데 그쵸. 사실 이런 나노 바나나 프로의 결과물이 이렇게 좋다는 거는 이 결국에는 두뇌 역할을 해주는 그렇죠. 구글의 LLM 이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미나이 3.0의 성능이 굉장히 탁월하다 이런 뜻으로도 이해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나온 제미나이 3 프로를 보고 결국에는 미국의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이다라고 이제 많은 외신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챗GPT를 뛰어넘는 수준이 정말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은 이 흐름이 이번에 바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이제 올해 중순부터 좀 보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번에 AI 2016 트렌드 활용 백과를 쓸 때 그 첫 번째 키워드 트렌드 키워드로 쓴 게 뭐였냐면 챗 GPT 독점 시대의 종말이라는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이 구글의 이 엄청난 기세 때문인데요. 네. 약간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실은 이 LLM이라고 하는 이 언어 모델들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챗 GPT가 원조라고 생각하지만 이 역사를 조금만 확대를 해보면 이 모든 알고리즘이나 연구의 원래의 원조는 구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고 하는 이 논문이 있는데 네. 거기에 있는 방법론을 기반으로 해서 챗GPT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구글은 처음에 이런 연구 모델을 만들고 나서도 이거를 상업화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했나? 그렇다기보다 한번 챗GPT 쓰고 나서 네. 예전보다 우리가 뭘 덜하게 했을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생각을 덜 하죠. 그냥 뭘 네, 생각도 덜하지만 어떤 사이트를 가장 안 들어가게 됐을까요? 구글을 안 들어가죠. 그쵸. 검색 엔진을 덜 들어가게 검색 됐잖아요. 엔진을 안 하죠. 챗GPT 안에서 다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죠. 이거 만약에 우리가 좋은 LLM 모델 만들면 사람들이 여기서 다 찾을 거니까 구글은 검색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검색 광고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들어오겠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과거에 코닥 아시죠? 네. 코닥이 실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 기술을 맞아요, 만든 회사잖아요. 맞아요. 근데 필름 안 팔릴까봐 어허. 그거를 이제 연구실에 갖고 있다가 일본에 있는 회사들이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고 뒤늦게 만들었다가 못 쫓아갔죠. 실은 구글도 똑같았어요. 지금 그 기술을 갖고 있다가 오픈 AI가 챗GPT를 만드니까 부랴부랴 우리도 만들어야지라고 만든 게 바드라는 녀석을 만들었거든요. 바드 들어봤어요. 네, 근데 이 바드가 나오자마자 구글의 주가를 7% 이상 하락을 시키는 주범이 됩니다. 왜냐? 이 녀석이 갑자기 결과물을 냈는데 그 결과물이 너무 좋다고 광고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광고 속 결과물이 틀린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글에서도 인지를 못하고 그냥 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막 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다음부터 구글이 진짜 절치부심을 해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이걸 우리가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구글의 조직의 체계도 바꾸고 네. 구글을 원래 창업했던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약간 뒤로 물러서 있다가 야 우리 다시 해야 돼 라면서 온 힘을 불태워가지고 거의 집에도 안 가고 계속 연구를 해요. 그래서 8개월 전에 나온 게 제미나이 2.5인데 네. 이때부터 사람들이 구글이 구글 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나노바나나 원이 나왔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들 놀래켰죠. 맞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8개월 있다 나온 이 제미나이 3가 거의 압도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압도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방증이 이 샘 알트먼, 챗GPT 만든 샘 알트먼조차도 구글한테 맞아요. 축하의 인사를 보내거나 축하의 인사라고 네. 야 우리 이제 좀 당분간 어려워지겠다 그쵸.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근데 네. 소장님이 이번에 새로 쓰신 책 첫 장에 네. 나는 돗자리 펴야 된다 이 사람 이런 생각했어요. 소제목이 네. 챗 GPT 독주 시대의 종말이에요. 네, 맞아요. 돗자리 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다 기술의 흐름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면 이 AI를 하려면 데이터 양이 많아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이미지 데이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하면 구글. 영상 데이터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유튜브 구글. 막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이 정신만 차리면 가겠는데 과연 교통 정리가 어떻게 될까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주 빠르게 교통 정리하면서 등장을 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흔들림을 줘요. 그럼 앞으로 이제 구글의 제미나이가 챗 GPT 확 따라잡을 것 같아요. 그 따라가는 속도는 충분할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챗GPT가 네.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실은 최근에 챗GPT가 이제 이 언어물, 그러니까 두뇌 싸움을 넘어서서 네. 미국에서는 이미 서비스 싸움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이 안 됐는데 네. 챗GPT 안에 미국에서는 이미 결제가 들어갔고요. 쇼핑몰이 들어갔고요. 플랫폼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챗GPT를 전 세계에서 8억 명 이상이 써요. 그럼 무슨 말이냐? 8억 명이 쓰는 쇼핑몰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 생긴 게 우리나라로 치면 가격 비교가 들어갔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챗GPT 안에서 나 이번에 이제 그게 이제 곧 추수감사절 이제 땡스기빙 데이가 있고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잖아요. 네. 그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지금 만든 기능이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챗GPT한테 나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사면 좋을까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보면 예전에는 물어본 거를 특정 사이트로 넘어가서 이제 사게 됐는데 네. 이 안에서 그러니까 챗GPT 안에서 정보도 보고 결제도 하고 쇼핑몰도 붙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른바 플랫폼을 하게 되죠. 그럼 그 안에 있는 수수료나 비즈니스를 갖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챗GPT의 모습이고 그렇게 되면 이게 기존 AI랑 다른 게 기존에 우리가 그냥 쇼핑몰 사는 거랑 다른 게 네. 나의 행동에 대한 걸 요즘엔 이 챗GPT가 기억을 잘하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 음식 다 떨어졌는데 그냥 어제 나 장 봐야 되니까 지난주에 한 장 그대로 해줘라고 하면은 지난주에 장 이렇게 보셨죠? 그리고 토마토 소스를 사시더라도 토마토 소스를 그냥 캔에 들은 거 안 사시고 토마토를 직접 갈아서 쓰시잖아요. 그럼 제가 토마토를 직접 2개를 쇼핑몰에 넣어서 결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구글이나 이런 애플이 하던 서비스를 이제 오픈 AI는 그쪽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는 거고 아하. 반대로 구글 입장에서 그런 거 원래 잘하던 회사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머리를 좋게 만들고 멀티모달 똑똑하게 하면서 이제 오픈 AI의 파일을 뺏어오겠다. 라고 하는 이제 싸움이 좀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챗GPT 구독 끊고 제미나이 갈아타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소장님이 전문가니까 네. 뭐 글을 쓸 땐 이게 더 좋다. 뭐 그림을 그릴 땐 저거 써라. 용도별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챗GPT랑 제미나이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제일 큰 건 내가 글을 쓰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대화했던 내용과 맥락을 알고 있는 AI랑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전히 챗GPT가 좋아요. 네. 무슨 말이냐? 챗GPT의 최근에 장기 기억 메모리라는 기능이 좋아져서 저랑 대화했던 맥락들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쓰느냐? 예를 들면 제가 글을 써야 될 때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감각이 없이 그냥 되게 객관적인 내용을 써야 될 때라는 때 제미나이랑 많이 하는데 네. 제가 지금까지 대화했던 스타일을 녹여서 뭔가 초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제 챗GPT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다르고요. 확실히 그림 그리고 영상 만드는 쪽은 지금 제미나이가 압도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검색이나 이런 데는 여전히 이 2개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서비스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원하시는 형태에 따라서 좀 맞춰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 내용도 잠깐 얘기를 해보면 책에 뭐 검색의 시대는 끝났다. 제로 클릭의 시대가 온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 상단 이런 데 노출이 목표가 아니라 AI한테 간택되는 게 목표가 되는 그런 네. 상황이 온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안에서 검색을 하니까 역으로 기업들 역시도 AI가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그냥 검색 엔진으로 등록해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챗GPT는 우리 기업에서 어떻게 얘기하지? 제미나이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퍼플렉시티는 어떻게 얘기하지를 보고 거꾸로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전략을 짜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 못한 질문 너무 많은데 어떡하지? 다음에 또 나오셔야겠네. 그렇군요. 네.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드립니다. 정답은 3번 이집트였습니다.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김지윤님, 5519님, 3724님 이렇게 세 분께 보내드릴게요. 예전에 방과후 목돈연구소 오늘 순서는요. 터보의 회상 띄워드리면서 함께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